자동차로 돌아본 17일간의 일본 역사기행. 프롤로그.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비교적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는 나라다. 그러나 한 세기 전에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던 역사가 있어서 마음 한구석에는 늘 경계심이 남아있다. 그 후 산업화로 미래를 개척하려는 열망이 넘치던 시절 한국과 일본은 꽤 가까운 나라가 됐었다. 겨울연가라는 드라마 이후에는 많은 일본인들이 남이섬의 드라마 촬영지를 찾는 것이 한때 유행이 됐던 적도 있다. 그러다가 일본과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대체로 이 땅의 이른바 민주화 운동이 거세어지던 때와 일치한다. 아무튼 그쪽 정치 세력은 기회 있을 때마다 반일죽 창가를 부른다. 그러나 그런 것은 나와 같은 보통 사람이 따를 목표는 아니다. 오히려 그들과는 반대로 우리는 일본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할 궁리를 해야 한다. 이번 일본 자동차 여행을 통해서 나의 일본에 대한 상식을 좀 더 가다듬고자 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 전 일본 역사 공부를 조금 보충했는데 두 가지 자료가 기본이 되었다. 하나는 나의 존경하는 선배이신 고 김용선 원장주, 내가 LG 그룹 인화원에 근무할 당시 인화원 원장 사장이 나를 위해 생전에 보내주신 일본 역사 입문이다. 회사를 떠난 후 인화원 OB로서 그분을 늘 존경하며 모셨다. 아마도 내가 일본의 근대화기 역사를 궁금해하며 뵐 적마다 조금 귀찮게 질문을 드렸던 모양이다. 어느 날 나를 위한 일본사라며 글을 보내오셨다. 참으로 고마운 글이다. 나는 이 글을 최고 지성의 저자가 쓴 최고의 일본사라 여긴다. 그리고 여행 전 공부한 또 하나의 자료 역시 그분이 일본 근대사에 관한 보조 교재라며 복사해주신 일본 NHK 드라마 아츠히메다. 이 드라마는 무척 재미도 있고 교훈적이어서 몇 해 전 나의 여러 동기생에게 복사해서 보급한 적이 있다. 이번 자동차로 돌아본 17일간의 일본 역사 기행은 1부와 2부로 구성했다. 1부는 김용선 원장의 일본 역사 입문을 소개한다. 이 글은 역사를 편협하지 않게 좀 더 객관화해서 보는 안목을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어서 2부는 17일간 자동차로 일본을 둘러본 기행문이다. 1부의 일본 역사와 연관해서 일본의 이세 반도와 관서 지방 시코쿠 규슈를 여행하면서 역사적 인물과 유적, 경관을 답사한다. 이 소책자 기행문을 통해 독자께서 가까운 나라 일본을 탐구하고 여행하는 데 작은 도움이나마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 2023년 11월 27일 여행 1일차 20231010 공화 여행 떠나기 전 일본을 좀 더 알기 위해 김용선 원장의 일본사 입문을 다시 한번 읽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의 근세사는 앞에 언급한 일본 NHK 드라마에 의존하기로 했다. NHK 드라마 아츠히메는 총 60회나 되는 대하 드라마인데 에도 막부의 제1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사다의 정실 부인 아츠히메가 주인공이다. 그녀는 일본의 서남단 가고시마에서 나서 쇼군의 아내가 되었다. 이 드라마의 배경인 가고시마, 교토, 에도는 근대화의 역사를 품은 곳으로 그곳에서 일본의 하급 사무라이들은 개화기 일본의 근대화를 이끄는 주역으로 활약한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사츠마와 조슈의 두 막강한 번의 동맹을 성사시켜 쇄국으로 버티려던 막부의 팔을 비틀어 메이지 혁명으로 이끌었다. 이번 여행의 목표는 일본의 역사 기행이라고 그럴듯하게 잡았지만 가이드 없는 여행을 내 짧은 역사 지식으로 그리 맘먹은 대로 잘 안 될 것이다. 다니다 보면 아름다운 마을도 만나게 될 것이고 마음 내키면 좋아 보이는 곳에서 하루 더 묵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함께 여행하는 집사람과 친구 부부도 만족할 만한 여행이 되어야 한다. 일본은 기차 철도망이 잘 되어 있어서 JR 패스를 끊어서 기차 여행을 할까 조금 생각해 봤는데 우리 나이에 큰 여행 가방을 끌고 역을 찾아다니는 것은 아무래도 힘들고 지치는 일이다. 그래서 지난번 유럽 여행처럼 또 자동차 여행을 하기로 했다. 내가 패키지 여행이 아닌 자유여행을 떠나는 방식은 여행 떠나기 전 미리 가능한 한 많은 방문 후보지를 구글 나의 지도 마이맵스에 점 찍어 두는 것이다. 역사서에 나오는 사적과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올린 여행 후기가 여행 후보지의 대상인데 이번에 찍어 놓은 점은 대략 320여 군데다. 이 작업은 그리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어느 여행사가 단체 여행 광고를 내는 것을 보면 방문할 명소가 열거되어 있다. 또 개인들이 다녀온 후 블로그에 소개한 글들이 많다. 물론 점 찍어 놓았다고 다 가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 중 어느 곳을 갈지는 당일 아침 출발 시까지 도 유동적이다. 중간에 달라질지라도 주 경로 계획은 그림처럼 미리 잡아 놓아야 한다. 안 그러면 렌터카 반납일을 앞두고 너무 먼 길을 달려야 할지도 모른다.
오늘은 여행 첫날 오사카 간세이 국제공항에서 차를 픽업해서 다리 건너 숙소까지 가면 된다. 렌터카 픽업 시 유럽에서는 그냥 차만 내어주면서 내가 물어보는 것만 설명을 해주는 식인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브레이크는 왼쪽, 악셀은 오른쪽 같은 당연한 것까지 설명하고 줄구 버튼 위치, 연료는 세 가지 중에서 반드시 레귤러 보통 휘발유를 넣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사고가 있을 시 대처 요령까지 매뉴얼대로 쭉 설명을 해준다. 그 설명을 들으며 기필코 사고는 안 내야지 라며 재차 마음을 다잡는다. 공항을 나와서 가까운 데 잡은 호텔까지 잘 도착했다. 고속도로 출구를 못 찾아서 멀리 돌아온 것 정도는 처음 여행지에서 그러려니 해야 한다. 식사 후 호텔 로비 층에 있는 온천탕에 몸을 담그니 마음이 느긋해진다. 일본 여행의 큰 재미 중 하나는 온천 목욕이다. 여행 2일차 2023-10-11수 오늘 답사한 지역은 이세 반도다. 이 지역은 일본의 고대 건국 신화 시대인 야마토국, 그리고 나라, 헤이안 시대의 유적들이 많은 곳이라 제대로 보려면 내 친구 한 사람이 최근에 다녀간 일정대로 4에서 5일은 좋게 걸려야 한다. 나는 이것을 오늘 하루 일정으로 소화해야 하므로 그야말로 수박겉 핥기식으로 둘러봐야 한다. 주 경로 계획의 가장 먼 곳이 가고시마인데 이곳에서 여러 날을 보냈다가는 도무지 복귀 일정이 나오질 않는다. 아침 첫 경로는 고야산의 아름다운 경치와 그곳에 산재하는 불교 성지들을 보는 것으로 잡았다. 과연 차로 올라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좁은 길이 산속으로 이어져 있다. 마주 오는 차가 있으면 어쩌나 걱정인데 이런 곳에 차를 끌고 오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다. 올라가는 길목의 마을들이 참 아름다운데 운전하는데 바빠서 사진에 담아오지 못한 것이 아쉽다. 마지막 고야산 위에까지 올라가는 길이 공사로 막혀 있다. 아마 잘못된 길로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었을 테지만 속으로 오히려 다행이지 싶다. 여행 초장에 길가 도랑에라도 빠져 계획을 망치면 안 된다. 차를 돌린 곳에 신혼 대신이라고 추앙받는 사람을 모시는 작은 신사가 있다. 주변을 둘러보니 어쩐지 영험한 듯한 꼴짜기에 신사를 세웠다. 그때는 그곳이 누구를 기념하는 곳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사진 속에 나와 있는 홍법 대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 일본 진원종의 창시자 구카이 스님을 말하는 것이었다. 헤이안 시대 견당사로 중국에 다녀오기도 했던 구카이는 일본 최고의 영향력 있는 승려로서 고야산 불교 성지를 세운 사람이다. 일설에는 이곳 고야산 불교 커뮤니티를 만든 구카이 스님이 신라계 도레인이라고 한다. 산을 내려와 근방에 점 찍어 놓은 곳 금강사로 발길을 돌렸다. 금강사 절은 아름다운 일본식 정원으로 단장된 큰 절이다. 여유가 있다면 근처의 어느 도량에서 하루 자면서 슈질 요리 정진 요리를 먹으며 마음을 정진해야 제격일 것이다. 그 다음 행선지는 가시하라 신궁이다. 일본 역사 입문의 최초의 천황인 진무 천황을 신주로 모신 곳으로 설명한 곳이다. 그래서인지 일본인들에게는 성지처럼 여겨지는 곳이고 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신사 입구부터 넓은 주차장과 진입로가 조성되어 있다. 신사 안에는 호수처럼 넣은 인공 연못에 커다란 잉어들이 먹을 것을 바라고 사람을 따라 헤엄친다. 신사 한 구석에는 참배객들이 소원을 적은 나무 쪽을 매달아 놓은 곳에는 영대학 절대 합격 등 약간은 신주에게 압력을 가하는 듯한 소원도 보인다. 마당 한곁에 자태가 멋진 소나무가 있는데 그 옆에 황후가 지은 시를 적은 시비가 세워져 있다. 아마도 이 신궁이 산 너머 미에현에 있는 이세신궁 정도로 일본인들에게 서열이 높은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아스카무라 아스카 마을가 있는데 이곳은 고대 한때 야마토 정권의 도읍이었던 곳이다. 아스카 시대는 일본 최초의 중앙 집권 율령 국가가 수립된 때로서 이 부근에 사적이 많이 발굴되고 있어서 일본의 마음의 고향으로도 소개된다. 나는 아스카무라가 특정 유적지인 줄 알고 그곳 동네 아줌마들에게 아스카무라가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어디나라고 물어봤더니 이 근방 모두가 아스카무라라며 어디에 가면 어떤 유적이 있는지 방향을 가리키며 설명을 한다. 내가 이미 점 찍어 놓은 포인트들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다 할 시간이 없다. 그 아줌마들이 향한 곳은 소박하게도 동네 고위 커피집이다. 그 옆 건물에 매월 10일은 인권 확립의 날이라고 적힌 안내판이 걸려 있다. 한국과 일본은 어느 쪽이 더 인권이 확립되어 있을까? 단, 인권이 과잉이면 다른 사람 인권을 침해함으로 책임감 있는 인권이라야 한다. 이 말을 할 때 내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은 한국의 학생 인권 조례에 관한 것이다. 학생들의 무슨 인권이 그리도 문제가 된다고 그것을 집요하게 관철시키려 했을까?
그 이념 과잉의 정치 집단이 노리는 것은 아마도 한국 사회의 전통 중 사부 간의 공경이라는 전통을 허무는 것이리라. 예습한 내용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신라, 백제, 고구려가 서로 힘을 겨루던 시기에 일본 아스카 지역에 야마토라는 고대 국가가 세워졌다. 당시 이 지역에는 한반도 등지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일부는 지배층이 되어 권력 다툼에 뛰어들기도 했던 듯하다. 고대 궁궐터와 무덤 유적들 일부만 보고 서둘러 산 너머 오아세시 쪽 숙소로 향했다. 벌써 가을이라 저녁 6시면 완전히 밤이다. 모르는 산 길에 밤 운전까지 하게 되어 약간은 후회스럽다. 내일부터는 욕심 부리지 말고 해가 남아 있을 때 숙소에 도착해야겠다.